예, 다음은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이죠. 네, 초기 기업의 경우 아시다시피 초기 기업의 경우 음, 임직원에게 급여 지급에 한계가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리고 초기 기업이 임직원에게 마치 공무원처럼 또는 안정적인 지갑처럼 그런 안정적인 급여를 초기 기업이 안정적인 급여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근본적으로는 그렇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초기 기업이 스타트업이 연봉을 고액 연봉을 준다. 그렇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게 맞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근로에 대한 동기부여와 유능한 인력을 채용 유지하기 위해서 유능한 인력을 스타트업이 데려오는데도 연봉을 많이 주는 게 답인가? 그렇죠? 그것보다도 주식 매수 선택권, 옵션을 주는 게 사실은 스타트업, 유망한 스타트업일수록 현재 가진 것보다 미래 가진 게 더 많겠죠. 그래서 유망한 스타트업일수록 미래에 가질 걸, 미래에 생길 걸 나눠주는 게 사실 좋은 거고, 정말 기업이 유명하다고 생각하다면, 그렇죠? 스타트업에 유능한 인재가 들어와서 정말 그 스타트업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면 현재 얼마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얼마를 미래의 그 가능성에 얼마나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스타트업에서 유능한 임원을 데려오는데 그렇죠? 정말 그 미래에 발생하는 가능성 거기에 퍼센트에는 관심이 없고 현재 무조건 돈 많은 게 최고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그런 임직원을 채용하는 게 맞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회사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 회사의 미래에 대한 지분보다 현재 현금에 더 관심이 많은 임직원은 왜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까? 우리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걸까? 아니면 새로 들어온 제 인력이 문제가 있는 걸까? 그렇죠? 어쨌든 기업이 임직원에게 장래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예정된 가격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 또는 새로 발행할 신주 또는 차액 전환 방식 현금으로 을 취득 또는 인수하거나 이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은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법률에서는 그 부여의 한도를 정하고 있죠. 너무 많이 주면 기존 주주들이 희석이 되니까 싫어할 수 있겠죠. 상법에서는 주식 매수권의 행사로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 주식은 발행 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340조 이제 2항, 2조 3항, 2제 3항. 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15%로 확대하는 승리를 두고 있으며 네.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특별법 제16조 3 제10항을 보, 또 동법 시행령 11조 3 제7항에서는 벤처기업에 한해 그 부여를 50%로 확대하여 인정하고도 있다. 그렇죠? 실무에선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해서 발행 주식 총수 10% 범위 내에서 주식 매수 선택을 인정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벤처기업은 언제까지나 그 스톡옵션 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50%에 달한다. 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스타트업 파이낸싱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역시 단계적 금융, 마일스톤 베이스드 파이낸싱, 스테이지드 파이낸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돈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에 돈을 단계별로 준다. 네, ICO, 코인으로 한때 ICO, 이니셜 코인 오퍼링, 코인으로 펀딩을 하는 게 뭐냐면 그렇죠?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돈을 일단 끌어모으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많이 문제가 됐었죠. 돈을 받으면 그 다음에 그 돈을 써서 일을 왜 하겠습니까? 잘 안 할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ICO의 결정적인 문제점이었죠. 코인을 발행해서 토큰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거예요. 문제죠. 이에 반해서 네, 단계적 금융, 벤처 파이낸스 돈을 한꺼번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는 거 보면서 딱 필요한 만큼만 준다는 거죠. 필요한 만큼만 돈을 푸는 겁니다.
단계적 금융은 종자 및 초기 단계 투자에 주로 사용된다. 단계적 금융, 스테이지드 파이낸싱은 투자자 입장에서 사업기에서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시제품 완료 후에 또는 고객 검증 후 투자를 제공한다 하는 것들이 단계별 금융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물론 단계별 금융, 스테이지드 파이낸싱에도 문제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 자금 조달은 경영진이 승리를 너무 빨리 선언하거나 자축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빨리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고 실제 성과가 안 나는데도 성과가 있는 것처럼 해서 돈을 받으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문제는 꼭 그런다는 게 그럴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이지드 파이낸싱의 스테이지, 즉 단기적인 목표에 집착하도록 할 수 있다.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더 큰 기회를 포기하도록 유도할 수가 있다. 롱텀으로 더 큰 프로젝트를 하는 대신에 네, 일단 돈 받으려고 빨리빨리 성과가 보이는 미래에 큰 가능성 있는 걸 빨리 소진시켜 버리고 당겨서 소진시켜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기 금융은 정말 잘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기업이 진화하는 단계에서 단계적 금융이 잘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계별 금융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핵심 변수는 역시 어떻게 단계를 정의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해당 단계별로 어떻게 투자 금액을 풀 것인가. 네, 있겠습니다. 먼저 스테이지, 단계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모호하면 안 되고 측정 가능하고 간단한 정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제품 베타 테스트의 경우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완벽한 스펙 대신 기술이 충족해야 하는 세 가지 정도의 핵심 기능의 달성 정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단계별 금융은 적어도 다음 단계까지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을 줘야 되겠죠. 필요한 금액을 정의하고 그걸 줘야 됩니다. 불필요한 금액이 없도록 해야 되지만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비난을 감수해야 될 겁니다. 특히 기업가들에게 돈이 충분하지 않아 목표 이정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는 변명이 가능해지니 그런 변명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네. 네. 돈을 충분히 안 줘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런 변명은 안 나오도록 해야 될 겁니다. 다음 이제 주요 텀sheet, 주요 투자 조건. 네, 텀sheet 작성하기. 텀시과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인 관련 학술문은 역시 카플란 스트롬버그 2003년 논문이죠. 저희들이 이미 제가 이미 소개드렸던 논문입니다. 정말 좋은 논문입니다. 기념비적인 논문입니다. 이 앙트르프르노엘 파이낸스 쪽에서는 자동으로 투자 조건을 작성해주는 텀시를 작성해주는 툴도 있어요. 네, 여기 들어가면 네, 툴도 있고요. 한국 벤처 투자 자료도 아주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네, 텀시 만들기. 주요 투자 조건 텀시트를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문건으로 만들어 봐야 쓸모도 없고 변호사 비용만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기업이라면 아래에 있는 간단한 투자 조건을 대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간단 주요 투자 조건 작성하기. 네. 증권가 금액. 먼저 우선주 발행을 얼마나 할 것인가. 그래서 투자를 얼마나 받을 것인가. 투자자. 투자자는 누구누구? 투자자별로 얼마나 할 것인가? 받을 거예요. 주당 가격. 투자 전 가치 평가에 의한 주당 가격. 자본 조달 완료 옵션 행사에 의한 완전 희석을 가정하고 주당 가격을 계산해야 할 겁니다. 네, 프리머니 이것 우리가 해봤죠. 청산순위. 청산순위는 한 배. 즉 최초 발행 가격과 지급 예정되어 있는 배당, 인사표 의 구조조정을 청산으로 간주하고 그냥 돈 낸 만큼만 가져가고 뭐 몇 배로 주고 뭐 이런 건 없는 걸로 한다. 그냥 간단하게. 전환은 보통 주로의 변환비로 그냥 심플하게 1대1로 한다. 주식 분할, 주식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사건에 대한 조정은 수행해 줘야 되겠죠. 의결권은 전환 후 보통주 숫자, 지분만큼 의결권을 보유하도록 해줘야 되고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한다. 우선주의 권리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사항, 주식수를 변경하는 사항, 기존 우선주보다 우월하거나 동등한 권리를 갖는 일련의 우선주를 승인하는 사항, 주식을 상환 또는 매입, 원래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 매입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물론 제외하고요. 배당을 선언하거나 지불한 행위, 이사수를 변경하는 행위, 청산 해상 등
회사의 지배 구조를 심각하게 변경하는 행위. 그다음에 정보 공개, 특정 금액을 이상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표준적인, 아주 표준적인 정보 공개, 감사, 경영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요. 등록권, 투자자들은 이제 표준적인 등록권을 보유할 수 있을 거고요. 참여권, 증자의 경우에 이제 주요 주주들은 비율대로 네, 참여권에 네, 청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프로레타 베이시스로. 이사회는 지배주주가 이사 2명을 추천하는 걸로 한다. 비용은 투자자에게 거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얼마 내서 한도가 상환 가능하다. 네, 추후 권리 사항은 추후 발생할 우선주와 동일한 권리를 보유한다. 단 비율 등 경제적 항목을 조절할 후. 네, 창업자 문제는 각 설립자는 회사에 관여한 날로부터 4년간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각 설립자는 회사 폐쇄 전에 모든 관련 지적 자산을 회사에 이전하도록 해야 된다. 효력, 문건은 30일 내에 효력을 발생한다. 심플하죠. 네, 이렇게 어, 텀들 이 정도 미니멀하게 작성하고 더 복잡하게 해봐야 변호사만 비용만 부담하게 되는 그런 거고 반대로 말하면 아래 요건은 뭐 웬만하면 꼭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